예,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 중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국회가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과장,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고향 저유소 유류탱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아마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검은 연기가 이게 치솟는 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잔디밭에 붙은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큰 화재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잘 세워야지 거기 저유소가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확산됐더라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비화됐을까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제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가게 같은 데 들려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선 내수가 많이 죽어 있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득 주도하는 그럼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을 정부도 입안을 하고 당도 정책을 더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나가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민생연석회의가 이제 발족을 하고 오늘 사회경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출됐으니까 그런 각 특별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당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 161조에 나온 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회의 비판과 감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생산적 국감일 것입니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이번에는 사무 국감을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가 없는 국가, 아니면 말고시 폭로가 없는 국가,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감,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감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8일 우리 당이 야3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도 비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호소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답정너식 압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행태야말로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냉전 수구 세력의 목리일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서 평화의 새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